누구나 인생에 한 번은 건물주가 되어야 한다. 맥밀란입니다. 제가 이제 10년 정도 신축 사업을 하고 있고 신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하고 신축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고 건축주님들하고도 얘기를 해봤을 때 신축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시공사죠. 이제 시공사 같은 경우에 계약한 금액 이외에 공사비를 올려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일부러 이제 시기를 지연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이제 아니면 이제 부실 공사를 통해서 이제 하자가 많이 발생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어떤 시공사의 문제와 더불어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제 민원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처음에 신축을 했을 때 주변에 민원인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문제가 된 적도 있었고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일화도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일화 중에 하나를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신축하는 현장에서 가는데 신축에서 일반적일 때는 괜히 문제가 없었다가 정말 이제 큰 차, 뭐 레미콘이라든지 트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갑자기 옆집에 있는 할머니가 나오셔갖고 길을 막는 거야. 그래서 앉아서 뭐 작업을 못하게 방해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해서 이제 지연이 되면 비용이 발생되면 하루 못하면 이제 그런 부분이 다 매몰 비용이 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민원 비용 처리하는 비용이 되게 많이 발생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신축이 많이 쉽지 않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출장을 간 사항이 있었어요. 이제 해외 세미나에 가서 열심히 요약하고 정리하고 보고서를 만들어야 돼서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야. 그러니까 구청에서 전화가 와서 민원인들이 민원이 심하고 대응을 해줘라 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제가 그 외국에서 대응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이제 그 시공사에서 그 내용 증명을 받았는데 시공사에서 이런 내용 증명을 보낸 거죠. 민원인들의 민원이 극심해서 공사에 차질이 발생되고 공기가 연장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주였는데 그렇게 되니까 되게 당황스럽고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고 사실은 이제 출장지에서조차도 되게 마음이 힘들어서 제대로 출장에 집중도 못하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시공사하고 이제 시공특약을 적을 때 민원 부분에 대해서 저는 특약을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공사에 대한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또는 이제 관련된 공사에 관련된 민원은 누가 책임질까요? 당연히 시공사가 하니까 시공사가 책임을 지고 그리고 이제 시공사의 비용으로 민원을 처리한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그런데 이제 저는 특정한 비용에 대한 비용을 좀 넣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00만 원 정도를 넣는데 만약에 특약에 대한 부분에서 민원 처리를 시공사가 해라 라고 하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민원 처리 비용이 100만 원이 될지 1000만 원이 될지 2000만 원이 될지 뭐 5천만 원이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만약에 악성 민원이 있다면 그 정도 더 이상 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견적했을 때 시공사는 자기 손해보면 안 되기 때문에 민원 처리비를 되게 많이 넣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원 처리 비용에 대해서 300만 원까지는 시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300만 원 이상이 발생되는 부분에서는 300만 원까지 하고 그 300만 원 이상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하고 시공사하고 반반 처리한다, 지불한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그 이유는 300만 원 정도까지는 건축비에 집어넣어라. 그리고 그 이상 발생되는 부분에서는 반반 한다는 부분에 대한 책임을 시공사에다 책임을 고리를 걸어서 시공사가 시공사가 민원 처리에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했냐 보면 실제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 같은 경우는 신축을 생애에 한 번 할까 말까 하고 한 번 하는 부분에서 문제 생겼을 때 사실은 처음에 이제 뭐 민원이라는 게 맞닥뜨려졌을 때 되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불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더 많이 지불하는 경향이 있는데 시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그 시공하는 현장 내내 민원이라는 부분은 달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고 어쩔 수 없이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이제 현장 소장님
역량을 제가 봤을 때도 민원 처리를 얼마나 주변에 원활하게 하느냐도 되게 저는 큰 역량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사실은 시공사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시공사들이 처리하게 되면 아무래도 민원 처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좀 적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그 시공사에서 이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제 건축주의 부담이 훨씬 더 감소하게 되고 되게 편안하게 신축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공사 시공계약 할 때 이처럼 특약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공사비의 증액에 대한 요인, 증액에 대한 대응,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시공의 공사의 범위를 제대로 안 정해 있다 보니까 갑자기 뭐가 튀어나오면 이거는 건축주 부담이야, 이렇게 해서 추가로 되는 게 몇 천만 원, 뭐 몇 억까지도 되는 현장을 되게 많이 봐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특약에 대한 내용에 되게 정리를 자세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그 앞으로는 이제 이 시리즈로 해서 시공사를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컨트롤하고 시공사하고 윈윈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공사가 적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소중한 우리 건물을 신축해주는 동반자 역할을 한다는데, 그 동반자가 건축주만 이득이 가고 또 시공사만 또 손해가 가거나, 또는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이익이 가고 그리고 건축주가 손해를 가는 부분이 아니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공사도 이익을 받고 그리고 건축주도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정리해서 앞으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꼭꼭꼭.